100배 지난 경제 TV라는 저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노블리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데카몬이라는 뭐 플랫폼 위주의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반찬 천국이라는 한 20년 된 회사도 있고, 그거 이제 또 피버팅 해가지고 지금 굿모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랑 뭐 또 다양한 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리포트 같은 거,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투자가에서 사업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앞부분에 이제 그 반찬 가게 창업 이야기부터 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좀 가난한 네. 그때부터 이렇게 슈퍼게이밍을 또 되시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네. 스타트업에 투자도 맞아요. 하시고. 네,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와, 지금 궁금했던 게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도 왜 이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사시는지.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벌면은, 이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배 한 척 사서 낚시나 하고, 친구들을 뭐, 네. 불러서 이렇게 놀고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좀 더 젊고, 제가 너무 젊고, 또 세상에 떠지는 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 아이템도 세상에 좀 이롭게 만드는 아이템으로 해서, 그래서 세상을 좀 이롭게 만드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여유도 누리실 수 있는데 네네.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셔서.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고용도 좀 창출이 되고, 어... 여러 가지로 뭐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곳은 상장을 목표로 또 운영하시는 회사도. 예, 상장이나 뭐 상장 아니라 뭐 그냥 또 열심히 일단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는 게 이게 목표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이게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해가지고 직원들을 잘 꾸려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이 이게 거의 오너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은 거 강하더라고요. 저도 투자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뭐 스타트업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대부분 CEO를 보고 투자를 해요. CEO의 역량이 그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더라고요. 아이템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사업과 투자를 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양손잡이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서로가 뭔가 이렇게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좋은 CEO를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좋은 CEO가 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대한민국의 이거 상대된 좋은 CEO들은 정말로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게 되고, 또 이 CEO가 상당히, 정말 이게 힘들구나를 더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목을 시키게 되죠.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성공과 뭐 실패를 여러 가지 뭐 하면서 그 과정 중 속에서 또 투자의 관점에서 또 접목을 시키면서 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네. 뭐 대륙재관, 네. 9.1제지 이런 네. 곳에 5% 이상 지분 취득 신고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1000% 이상 수익 달성도 하시고요. 네네. 그런 역사가 또 사업에서 재현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사업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책으로 좀 들어가 봐서요. 네네. 이번에 내신 책의 제목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저기 보면 책 자체에 제가 살아왔던 뭐 인생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그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초보부터 뭐 고수까지도 이 책을 이렇게 좀 정독을 하신다면 상당한 뭐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목이 잘한다 이게 되게 편한 용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뭐 특별하게 비법 뭐 이렇게 뭐 이걸 다가 보니까 제 뭐 인생사도 들어가 있고 그걸 핵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만 적으려고 해도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걸 함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일단 제목을 이렇게 투자를 잘한다는 것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뵈면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되게 어린 시절에 가난에 시달리셨다고. 네네. 혹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부친께서 이제 주식 투자로 계속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면서 여러 번을 많이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과 가정 불화가 매일 싸웠어요. 뭐 금전적인 문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때문에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는 이제 부자가 돼서 경제적인 좀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일을 안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제 형 누나를 어떻게든 뭐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대학을 최대한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벌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는 웬간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식당에서도 해보고, 또 뭐 주차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노가다로 가죠. 공사 현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목수까지도 해본 것 같아요. 목수, 뭐 벽돌 나르기, 뭐 그다음에 뭐 미장,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타일 같은 것도 해봤고, 그리고 또 삐끼라고 하죠. 삐끼.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주차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앞집에서 뭐 호객행위를 하니까 우리 쪽에 손님이 계속 안 오니까 나도 그래서 되게 녹을 받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삐끼도 해보고, 그래서 뭐 삐끼를 하다가 좀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나는 좀 생각보다 샤이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난 적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일부러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 택배라는 택배 기사도 해보고, 또 뭐 아주 다양하게 뭐 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좀 자유를,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학과도 사실은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혹시 뭐 제가 실패할 거면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사실 사업한다는 게 뭐 정부에서 돈 뭐 대주는 것도 아니고 망하면은 거의 회복 불능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또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전기 쪽에가 아마 좀 제일 우대받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기사, 소방기사, 공사기사, 소방기사 뭐 이런 기사들 자격증을 뭐 한 2년 만에 다 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쪽 사업도 한번 해보다가 또 말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다방면에 걸치셔서 네. 진짜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셨고, 그거를 이제 주식 투자로 연계를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IMF가 터졌어요. IMF 터졌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할 때였어요. 제가 공부할 때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IMF가 터졌는데 그때 보니까 다들 그때 막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기사에는 맨날 나라가 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버님 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아버님은 주로 이제 폭락할 때 이렇게 주식을 팔고, 또 이렇게 남들이 열광할 때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제가 그때 나라가 망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때 주식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때 5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제 모아둔 돈이.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신문을 보고 전 종목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삐삐 시대였거든. 삐삐 이제. 근데 공중전에서 맨날 줄 서가지고 전화하는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휴대폰 필수적으로 쓰게 될 거야 생각을 하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IMF 때 찾아가서 객장에 가서 신문을 보다 딱 3종목이 나오더라고. LG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통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제품,
그다음에 뭐 다 만드니까 네. 제외. 아. 현대통신하고 2개 남았는데 LG전기통신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6개월 만에 또 10배 올랐어요. 텐베거. 텐베고. 근데 이제 그걸 해서 뭐 바로 또 한 게 아니라 또 사업에서 또 뭐 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또 말아먹고 다시 또 남은 또뭐 딱딱 끌어가지고 또 5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전단지를 보고 이게 그 당시에 또 SK텔레콤이라고 한 100만 원 황제주 할 때였거든요. 황제주니까 야 이거 다른 통신회사도 이제 상장이 되면 돈을 벌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 통신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비상장 KTF 주식을 그 당시에 비상장. 그때 7,000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싸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지. 그렇게는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가격은 IMF 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랐다. 그걸 만 원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샀죠. 그 당시에 또 뭐 정자도 하고 그때 500마리 샀는데 이게 또 뭐 정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1,000만 원씩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상장되면서 그것도 한 1년 만에 상장이 되면서 이게 30만 원까지 갔어요. 30만 원, 10배, 30배. 30배 올랐는데 근데 30배 팔지는 못하고 주가가 또 오히려 이렇게 폭락할 때 그다음에 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식에 원래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탑다운 방식이겠죠.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 책을 사서 봤죠. 봤는데 그때 보니까 1월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 1월 효과라는 게 2000년 밀정 이음이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50만 원에 팔자. 그러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대로 1월 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폭락할 때 그래도 10만 원 정도 됐을 때 10배 났으니까 그냥 팔고 나오자 해가지고 팔고 그걸로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시드머니가 된 거죠.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걸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식도 사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책에 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스스로를 저가주 사냥꾼이라고 부르셨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그 저삼 곱함. 네. 이제 이런 필명도 쓰시고요.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2000년도에 그 다음에 그때 IT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뭐 새로운 기술, 뭐 핸디소프트, 뭐 다음 뭐 등등 하여튼 엄청나게 주식들이 막 이렇게 버블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는 그때 그런 주식을 다 사봤어요. 근데 운 좋게 그래도 어떤 이렇게 뭐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을 또 경험을 했어요. 폭락을 막 경험하면서 이게 버블이 오면 이제 빠지는 거라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중소형주를 산 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가 중소형주를 그때 뭐 M&A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제 바뀐다고 해서 그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가 근데 회사를 전화해 보니까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싸게 사서 자산 가치가 있고 또 성장성이 있고 이런 그다음에 뭐 물론 이익 성장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매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을 싸게 사놓으면 대형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올라간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사기 시작을 한 거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가주 사냥꾼이라는 거는 제가 뭐 자칭이라기보다는 제가 언제 했지?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대표님이랑 똑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러니까 월터 실루스라는 사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책도 안 내고 뭐 그렇게 시장에서 별로 안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을 저가주들을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주로 100% 남을 파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나랑 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길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월터 실라는 사람이 저가주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마 같이 같은 결이다 보니까 아마 저가주 사냥꾼으로 자처했다기보다는 어느 기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가주 사냥꾼이 된 거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 그냥 스스로 이름 지은 거는 저삼곱함.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한 2000년대 때부터 뭐 그때 박스넷이라는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할 때 저삼곱함으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판 그 월터 시로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초에 그 광풍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했다고. 어마어마했죠. 그런 광풍이 한 번 오면 좋겠는데. 물론 뭐 버블이 한 번 또 오면 또 꺼지겠지만 원래 시장이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또 왔을 수도 있죠. 물론 왔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왔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PR이 뭐 100배 이렇게 보니까 100배. 그 중소형주 투자는 네네.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을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 뭐 대형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처럼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않나요? 대형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드물고 그렇게 뭐 중소형주들이 좀 등락폭이 좀 심할 수 있죠.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뭐 한번 실적이 확 나면은 실적이 난다든지 뭐 새로운 뭐가 신사업이 추가되거나 이러면 이제 아주 급하게 올랐다가 뭐 또 급하게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보고 뭐 50%, 100% 그러면 팔고 이런 좀 전략을 얘기를 좀 하시는 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장기적인 보고 하는데 최소 100% 수익 날 종목을 먼저 사요. 100%. 그러면 100%가 수익이 나면 일단 원금 회수를 해요. 중소형주에서 원금 회수를 하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1000%가 가면 다 공짜니까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원금 회수를 안 해놓으면 1000% 버티기가 쉽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그냥 올라가지는 않고 올랐다 내렸다 지금 시장 하락하는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버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100% 수익 난 걸 팔면은 또 다른 종목들에서 또 편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막 대표님께서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미국 S&P 500 네네. 뭐 이런 인덱스 투자 이런 네. 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S&P 500은 확실히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종목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수익 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너무 과열됐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포 지수를 삽니다. 미국의 공포 지수, 빅스 지수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빅스 지수라고 VIX 지수인데 거기도 또 울트라 빅스 지수라고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두 배로 이제 만약에 하락할 때 주식이 하락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제 울트라 빅스 지수는 하락하면 2배로 오히려 상승해요.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 빅스 지수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거를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넣어놓습니다. 보험 차원에서 이제 상승하면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게 해지 차원에서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100% 하락한다 그러면 시장이 100% 하락하면 200% 얘는 1000% 올라가. 1000%.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5에서 10% 정도 들고 있으면 해지가 되는 거죠. 이게 대신에 이게 또 올라가면 이건 뭐 땡큐인 거고 지수가 요거는 뭐 좀 빠져도 이게 지분이 많이 없으니까 큰 게 없는 거. 그래서 약간의 해지 차원에서 픽스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잘한다고 여기서 보면 그 투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참 그런 게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중소형주라든지 빅스라든지 이런 거 했다가는 이거는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가 일단 시장이나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과열했다 시장이 과열했다 싶을 때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지금 최근에는 계속 하락했었죠.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사태 때 인버스 사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다 됐잖아요. 다 그 주변에서 좀 보셨어요? 그럼 뭐 많이 봤죠 그 당시에. 인버스 사서 인버스에다가 곧버스 사신 분들 그 당시에 또 오히려 또 투매하고 오히려 주식 팔아서 곧버스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많이 아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억, 50억, 100억 막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뉴스 보면은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잘못 투자해가지고서
왜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릴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빠르게 더 큰 맞아요. 부를 늘리고 맞아요. 싶어서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음. 대부분 다가 이게 주식시장이 대부분 다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만. 요즘도 그렇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또 끝까지 또 한순간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걸 지속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11년 동안 네. 600만 명이 중에 600만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600만 명 중에 40%가 손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50%가 1,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고 있고 50%요? 10%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와.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뭐 1,000만 원 이하로 그러면 수익이 거의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로 이게 주식 투자에서 이게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주식 투자를 전부 다 대부분 다 불로소득이나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피와 땀을 흘려서 공부를 해야 이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를 무작정 뛰어드는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 축구가 말고 권투 같은 경우는 체급이 있잖아요. 뭐 1등급, 라이트급, 바둑 같은 경우도 뭐 18급부터 바둑 같은 경우는 차라리 훨씬 낫죠. 급수가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그냥 축구 경기라고 보면 손흥민이 하고 같이 뛰는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을 한번 만져보겠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저라고 보시면 돼요. 저 22년 동안 그걸 사는 노하우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랑 이제 막 뛰어들어서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랑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조바심이 많고 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바심과 욕심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바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또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욕심이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 또 망하는 거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이 종목 너무 알아. 내가 정말 좋은 정보니까 알려줄게.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전문가들 말 제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제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일단 그 종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확신이 갔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 경전 중에서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잡보장경이라고 잡보장경이죠. 거기에서 보면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 이치가 명확한지 판단하여 그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난 그 문구가 대로하면 정말로 이 주식 투자에 접목을 하면 상당히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관과 확신 그걸 선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슈퍼게임이 배신안에 5가지 투자 원칙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5가지 투자 원칙은 제가 좀 쉽게 이 책에도 적었는데 왜 제가 탐축적으로 만들었냐면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솔직히 자기만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 5가지만 알고 투자를 해도 거의 승리하겠더라.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외우기 쉽게 만든 게 대재수심차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재수가 운이잖아요. 큰 운을 내 마음의 심자 해가지고 대재수심차예요. 근데 이런 고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아직 개그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외우라고 만들었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또 7가지 그거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이웃에게 이렇게 예,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무죄칠시, 무죄칠시 그런 제가 것도 또 그걸 상당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나도 행동하려고 마음속에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그게 또 스스로 복이 따라오더라고요. 복이 따라오니까 좀 그래서 의외로 불교를 믿는 건 아닌데 불교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재수심차. 대재수심차가 무슨 뜻이냐면 대는 대주주예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의지를 살펴야 되고 최대주주의 역량을 살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주의 영향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창조 혁신 경영을 일으키면서 초격차 전략으로 그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키워놨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서 최고의 경영자가 경영을 하니까 뭐 좋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자금도 수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회사가 거의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고의 CEO가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CEO들이 일단은 주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이익을 자기가 편취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재무제표나 또 회사를 전화를 하거나 탐방을 가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전화를 하고 탐방을 가다 보니까 그 회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전화만 딱 해보면 알아요. 전화해 보면은 거의 이렇게 회사를 피하려는 탐방도 못 오게 하고 피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회사가 좋더라도 자기가 혼자서 다 빼먹으려는 기업들인 거죠. 빼먹으려는 기업이고 소통을 안 하고 아예 할 필요도 없고 아예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상속 증여에 또 많이 신경을 써요. 이게 또 내가 봐서 상증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이런 사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걸 왜 계속 손을 안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증법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2개월 전, 2개월 후 평균 주가로 해요.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가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주가를 안 올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비용을 늘린다든지 뭘 해가지고 주가에 최대한 이익을 안 내게 만드는 거죠. 뭐 판관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월급도 많이 받아가고 또 뭐 배당도 많이 주고 해서 일단 취득 재원을 자기 자식한테 많이 마련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동안에 회사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일단은 그 기업에 투자하면 또 한쪽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있어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데 모회사가 최대 주주 지분이 많아요. 자회사는 그냥 요 밑에 100% 자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익을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주는 게 좋죠. 그럼 이 매출액이 또 여기서 연관이 되는 기업 같으면은 최대한 여기서 이익을 여기다가 편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인지상정이 본인이 회사라 그러면 이거 본인 회사가 자회사 본인 회사가 관계사가 되면 자기 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내겠죠. 근데 그걸 또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야, 네 혼자 빼먹지 말고 같이 좀 나눠라 쉐어해라 이렇게도 막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야, 이런 개선이 안 되는 회사는 팔고는 나오는데 근데 나오는데 문제는 야, 그렇게 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대주주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자는 재료. 회사가 재료라는 거는 뭐 트렌드, 시대에 맞는 트렌드라든지 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뉴스 이런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재료가 없는 기업은 솔직히 뭐 어떻게 정체된 기업이죠. 뭐 예를 들면 가치 주라고 하는 영역들에서 특별하게 뭐 이게 재료가 없는 기업들은 뭐 이게 좀 주가가 아무래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재료라는 게 뭐 트렌드일 수도 있고 뭐 신성장 동일 수도 있고 게임 같으면 신작일 수도 있고 뭐 또 뭐 엔터테인먼트는 뭐 새로운 뭐 콘텐츠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재료가 좋은 거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라는 거는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뭐 PER, 뭐 PBR, 그다음에 뭐 매출의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는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내 심리가 무너졌어. 팔 때가 막 주가라는 게 막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랐다 들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팔 걸, 또 떨어지고 나면 그때 팔아둘 걸 이러던 심리를 세력들은 이용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세력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또 올랐을 때는 또 팔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주가가 이렇게 지금같이 폭락할 때 좋은 회사인데 왜 시장이 후달리냐는 거지. 지금 이렇게 폭락할 때 좋은 주식 계속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식 지금도 매일매일 사는 주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 왜 시장에 영향을 받냐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심리를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를 잘 대입하면 좋다 이건데 대부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하는데 차트는 잘 대입을 안 하시는데 이 차트는 저점을 잡아내고 또 고점을 잡아내는데 저는 이제 유용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 지표,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캔들 차트, 그다음에 보조 지표 이렇게 요 네 가지 지수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물량을 좀 더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고점일 때는 이게 고점의 신호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차트에서. 네. 그러면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저삼 고파함이 되기 위해서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차트를 공부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트를 여기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5가지 항목에 비추어서 바이 하고 또 셀 요거를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네. 좀 물량을 더 싣기도 하고 뭐 조금씩 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